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역시 저번에 이어서 악마를 보았다를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 게 이 작품이 어쩔 수 없이 조금 욕설이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욕이라고는 모르고 살아왔는데 어쩔 수 없이 시나리오가 그래서 조금 읽을 수밖에 없다는 점. 네. 그리고 욕을 좀 못해도 조금은 귀엽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원 응급실. 응급실 문을 박차고 달려 들어오는 오과장. 보면 형사들에 둘러싸인 채 치료를 받고 있는 박한기의 모습이 보인다. 처참한 몰골의 박한기. 그의 두 눈은 아직도 공포로 얼룩져 있다. 뭐야 저 새끼. 저 꼬라지는 또 뭐 자수하겠다는 건 뭐야? 이거 왜 2달 전에 이 방어천 아래서 발견된 여중생 시체 있잖아요. 저 새끼가 그랬대요. 뭐?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신촌 여고생 실종도 저 새끼가 그랬다는데? 뭐 저 새끼 어젯밤에 뭐 잘못 처먹었나? 근데 저 꼬라지는 또 뭐야? 누가 그런 거야? 니들이 그랬어? 큰일 날 소리라는 듯 손사래를 치는 형사들. 가정이 아니에요. 아니 갑자기 그 119가 들어오길래 얼른 뛰어 들어가 봤더니 저 새끼 저러고 다 죽어가더라니까요. 진짜 안 그랬어요 저희는. 그럼 뭐야? 뭐 자해한 거야 뭐야? 글쎄 이 새끼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네요. 야, 너 어제 뭔 일 있었냐? 말 좀 해봐. 한 번만 살려주세요. 다 볼게요. 예? 저 좀 살려주세요. 얘 지금 뭐라는 거냐? 박한기. 침대에 누워있고 간호사들이 옆에서 뭔가를 계속 체크하고 있고 형사 하나가 귓속말로 오 과장한테 무언가를 얘기하면서 박한기가 성기 부분을 크게 다쳤다는 신용을 마임으로 보여준다. 다 듣고 다 보고 난 오 과장. 박한기를 내려다보며 다짜고짜. 야, 이 새끼야. 네 자지 누가 그런 거야? 이 개새끼. 너 똑바로 말 안 해, 이 새끼야? 저놈 주변에 말썽 피는 놈들 찾아가지고 저 새끼 자지 망가뜨리는 새끼 그 새끼 찾아. 야, 이 새끼들아. 쥐들끼리 쌈박질해서 그런 걸 거 아냐. 이건 쌈박질 수준이 아닌데요. 잠만 말고 일단 근처 사는 새끼들부터 일단 수색해. 참. 형님들. 대운의 오피스텔. 박한기의 사진이 떼어지고 없다. 가만히 남은 용의자들과 경찰 사진을 바라보고 있는 대운. 중국집. 배달통을 들고 오토바이에 오르고 있는 용의자. 짱구다. 서둘러 오토바이를 몰고 간다. 중국집 홀에서 짜장면을 먹고 있던 형사의 날카로운 눈매에 짱구의 모습을 쫓지만 짱구의 오토바이를 쫓아가고 있는 대운의 차는 전혀 의식하지 못한다. 상가 골목길을 짱구가 오토바이를 타고 빠져나올 때 대운의 차가 쏜살같이 달려와 길을 막는다. 급정거한 오토바이. 재빠르게 차에서 내리는 대운. 씨발. 헬멧 벗어봐. 뭐? 핸드폰을 들어 용의자를 찍어둔 앨범을 찾아서 얼굴을 비교한다. 얼굴이 일치한다. 짱구. 영문을 모른 채 핸드폰과 대운을 번갈아 바라보다 그대로 대운의 죽방을 쳐맞는다. 뚝방. 사이렌 소리를 울리며 뚝방으로 들어서고 있는 구급차와 경찰 차량들. 형사들 얼른 다리 밑으로 내달려가고 보면 다리 밑 짱구의 배달 오토바이가 아무렇게나 나뒹굴고 있는 가운데 짱구가 피투성이가 되어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것이 보인다. 구급대원들이 다가와 짱구를 들것에 옮기는데 갑자기 고통스러운 비명소리를 내지르는 짱구. 보면 온몸의 관절이 끊어진 듯 짱구의 온몸이 너덜거리고 있다. 결국 고통에 까무러치는 짱구. 그런 모습에 형사들의 얼굴도 우거지상이 되고 형사들 계속 짱구에게 말을 시키며 시선은 성기 쪽으로 간다. 야, 누가 그런 거야? 너 불알 괜찮냐? 야, 이 새끼, 야, 임마, 정신 차려, 임마! 고깃집 방. 지글지글 구워주고 있는 고기. 오 과장, 장반장에게 술을 따라주고 있다. 형님 제대로 밥이나 자시겠나 싶어서 차라리 여기서 보자 그랬어. 나 잘했죠? 할 말 있어서 보자 그런 거 아니야? 일단 좀 먹고 좀 합시다. 먹고 얼른 해. 낮은 한숨을 내쉬는 오 과장. 형님. 아니 뭐 이런 결과가 어떻게 보면 꼭 나쁜 것 같진 않은데 말이요. 뭐 미결로 남았던 것도 해결되고 하니까 이번 사건 범인은 아니더라도 어차피 그 두 놈 다 나쁜 놈들이었잖아.
지들이 했다고 자백한 사건들만 봐도 그렇고, 아니 잘하셨어. 됐네 그럼. 근데 좀 심하게 다뤘어. 두 놈 다 하필 거시기를 그 집중적으로다가, 뭐 그놈들 거시기가 잘못한 거니까 거기다 혼내주신 것도 난 잘한 거다 싶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도 지금이 뭐야? 7, 80년대도 아니고 말이야. 옛기랑 마음껏 펼치시면 어떡해. 게다가 이번 사건 용의선상에 딱 오른 놈들만 작업하고 다니니까 당장에 뭐 수사 정보가 얼루 샜다고들 난리잖아 지금. 애들한테는 주변에 말썽 피우는 놈들 찾아보라고 얘기해뒀으니까 일단 당장 별일 없겠지만, 이게 또 이런 일이 생기면은 쓰다. 오늘따라 그냥 무지하게 쓰네. 형님 고기 좀 자셔. 술만 그렇게 하지 말고. 뭐 정보가 샜네 어쩌네 뭐 그딴 소리 나든 말든 그딴 거 신경 안 쓰고, 또 그깟 쓰레기 같은 놈들이 어디 가서 씹창이 나건 뒤든 나도 관심 없어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형님. 근데 놈들 중에 함부로 다루면 안 될 놈이 있어서 그래. 아주 개독한 놈이 있다니까. 폭력 전과도 있고. 아무튼 형님 이거만 하고 그냥 빠지셔. 내 제발 부탁할게. 장반장 다시 술을 쭉 들이킨다. 그냥 두고 봐줘. 형님, 너라면 그만둘 수 있겠냐? 떨려오는 장반장의 눈길에 더 이상 뭐라 말을 못하는 오거자. 형님 정말. 대운의 오피스텔. 이제 경찰의 차례다. 경찰 사진을 떼어내는 대운의 손길. 대운의 감정 없는 눈길이 사진 속의 경찰을 물끄러미 내려다본다. 시외 외곽길. 어두운 밤하늘에서 카메라 다운하면 버스 정류장. 20대 후반의 여자 하나. 시계를 보고 버스가 오는 쪽을 바라보지만 버스는 오지 않는다. 여자는 할 수 없는지 연신 뒤를 돌아보며 버스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걷기 시작한다. 주위는 칠흑처럼 어둡다. 인적도 없다. 띄엄띄엄 있는 집들의 불들은 켜져 있고 뜸하게 켜져 있는 전봇대의 불빛만 드문드문 길이 이어져 있음을 알릴 뿐이다. 여자, 불안하지만 어쩔 수 없이 쉬지 않고 걷는다. 저 멀리 차 불빛이 보인다. 여자의 얼굴에 화색이 돌며 버스를 기다리는데 곧 자기가 기다리는 버스가 아님을 안다. 확인해보니 사설 학원버스다. 학원버스가 여자 옆에 서고 창문이 내려지면 경찰이다. 아이고, 버스가 끊기셨구나. 어디까지 가세요? 요 앞에 성민 아파트요. 경찰, 시계를 보다가 인심을 쓰듯. 그쪽 가는 길은 아닌데 얼마 안 도니까 태워드릴게요. 타세요.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타세요. 아니 괜찮아요. 타세요. 여자, 망설이다가 걸어가야 될 어두운 시골길을 한번 보더니 마음을 정한다. 많이 도시는 건 아니세요? 괜찮아요. 타세요. 여자, 마지못해 돌아서 문을 열고 옆좌석에 탄다. 여기 길이 어두워서 여자 혼자 가면 좀 위험해요. 네. 경찰, 씩 웃는다. 여자 약간 불안한지 다시 한번 차 안을 둘러본다. 왜요? 예? 아니에요. 학원버스인가 봐요. 경찰, 대답을 안 한다. 여자는 대답 없이 무표정하게 운전만 하는 경찰을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본다. 차가 완전히 어두운 시골길을 들어서자 경찰 백미러로 뒤를 보고 좌우를 둘러본다. 차는 갑자기 속도를 늦추더니 멈춘다. 여자가 무슨 일이지? 하는 표정으로 경찰을 쳐다보고 있다. 경찰, 몸을 돌려 뒷좌석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하고 있다. 여기 이런 게 어디 간 거야, 씨발. 경찰, 한참 부스럭거리더니 뒷좌석 쪽에서 해머를 꺼내서 앞으로 갖다 놓는다. 여자 얼굴이 순간 하얀 백지장처럼 변한다. 경찰, 얼굴을 쓱 여자 쪽으로 돌린다. 왜? 예? 왜 똥 씹은 얼굴 하는 건데? 경찰, 안전벨트를 풀고 해머를 집어 들고는 몸을 여자 쪽으로 돌린다. 이런 거 처음 봐? 경찰은 놀란 표정으로 빤히 쳐다보고 있는 여자의 얼굴을 그대로 내려친다. 퍽 소리와 함께 여자의 머리가 반대편 차 유리창에 세게 부딪힌다. 어두운 시골길 차는 멈춰있고 차 안에서 둔탁한 타격 소리가 몇 차례 더 들리더니 다시 조용해진다. 잠시 후 차가 출발한다. 경찰의 집. 경찰의 학원버스가 집 옆 공터로 들어온다.
차에서 내린 경찰, 집안에서 청소도구를 들고 나온다. 경찰, 학원 버스의 문을 열더니 발판을 털어내고 빗자루질을 몇 번 하더니 젖은 걸레로 무엇인가 지어내듯 구석구석 닦는다. 문틈도 닦고 창문도 닦아낸다. 경찰, 걸레를 들고 조금 걸어가 긴 의자에 쉬는 듯 우두커니 앉아있다. 학원, 왁자지껄 문이 드르륵 열리며 요란 법석을 떨며 달려나와 학원 차에 오르는 중학생 교복 차림의 여자아이들. 경찰이 만면에 웃음을 띠며 아이들을 맞이하고 있다. 학원 선생과 인사를 나누고 운전석에 오르는 경찰. 학원 버스, 제잘제잘 떠들어대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룸미러를 통해 힐끗거리는 경찰. 서 있는 대운의 차를 지나쳐가는 학원차. 대운, 멀어지는 학원차를 보고 있다. 일단은 아이들을 내려주고 다시 차를 출발시키는 경찰. 룸미러로 힐끗 뒤를 보면 이제 몇몇 아이들밖에 남지 않았다. 경찰의 사람 좋은 미소. 달리는 학원 버스의 사이드미러 아래쪽에 위치 추적 장치가 붙어있다. 경찰의 집. 텅 빈 방 안에 서 있는 대운. 찬찬히 여기저기 살펴보고 있다. 지나치리만큼 무척이나 깔끔한 방 안.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다. 책상 위에 수색대 복장의 경찰 군대 사진과 고등학교 때 운동부 시절 사진들. 방 안에 작은 쪽문이 있다. 문을 조심히 밀어보자 기분 나쁜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린다. 열린 문을 통해 주연이가 처참하게 살해된 어두운 창고 내부가 보인다. 왠지 소름이 돋는다. 갈라진 세면바닥 틈으로 말라붙은 핏물들. 아무리 씻어내도 지워지지 않는 오래되어 층층이 눌러붙은 자국들. 그 검붉은 흔적들. 그의 시선이 바닥을 찬찬히 훑다가 바닥을 손으로 만져본다. 냄새를 맡고 급기야 혀로 바닥을 핥아보고 두리번거리다가 락스를 발견하게 된다. 락스 뚜껑을 열어 냄새를 맡아보다가 입안에 생긴 침을 뱉으러 하수구 구멍에 가다가 한 움큼 침을 뱉고 돌아서는데 얼핏 무언가가 스쳐 지나간다. 바가지로 물을 받아 침을 흘려보내고 안을 다시 들여다보니 빛이 반사되는 각도를 찾는다. 가만히 손을 내미는 대운. 굳은 피가 묻어있는 주연의 반지다. 반지를 바라보는 대운의 눈길이 떨려온다. 두어 명 남짓의 아이들만 남아있다. 연신 룸미러로 아이들을 훔쳐보는 경찰. 너네 음료수 마실래? 그러자 아이들 당근이죠 하면서 얼른 음료수 봉지를 받아간다. 그때 한 아이의 핸드폰이 울리고 순간 날카로운 시선으로 그 아이를 주시하는 경찰. 엄마. 경찰의 손길이 가만히 운전석 옆에 콘솔 박스를 열면 그 속에 날카로운 칼이 들어있는 것이 보인다. 아, 그 앞에 나와있다고? 좀 가야 돼. 알았어. 핸드폰을 끊는 아이를 룸미러로 훔쳐보는 경찰. 엄마가 기다리고 계신데? 예. 다른 말씀 없으시고? 예? 아니야. 아니야. 웃으며 슬며시 콘솔 박스를 닫는 경찰. 그리고는 룸미러를 통해 아이들이 음료수를 마시는 모습을 유심히 살피는데 방금 핸드폰 통화했던 아이가 우유를 마시는 것 같이 보인다. 다른 아이들이 내리면서 핸드폰을 했던 아이와 인사를 나눈다. 혼자 남은 아이. 졸린 듯 창가에 머리를 기대고 이제 버스는 이 아이밖에 남지 않았다. 징그러운 웃음을 지으며 차를 출발시키는 경찰. 학원으로 들어서고 있는 형사들. 학원 관계자들. 놀란 눈길로 형사들을 맞이한다. 형사들의 얘기를 듣고는 서둘러 학생들의 집에 학생들의 도착 유무를 확인하는 전화를 걸기 시작하는 학원 관계자들. 차 안. 경찰의 핸드폰이 계속 진동이 온다. 들어보면 학원이라고 뜬다. 경찰, 느낌이 이상하다. 백미러로 뒤에 아이를 희끗 쳐다본다. 아이의 핸드폰도 계속 울리지만 아이는 깊은 잠에 빠져있다. 천천히 가방 위에 있던 손이 밑으로 툭 떨어지고. 오과장의 집. 중상층이 사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전화벨이 울리면 급하게 전화를 받는 오과장. 어떻게? 뭐? 애 하나가 없어져? 도대체 니들 뭐하는 새끼들이냐? 장경철 출근한 것도 모르고 있었어? 잠 못 간 새끼들 다 뭐했어? 자빠이 이런 개새. 야, 너 지금 그 말이라고 씨부리냐 이 개새끼야? 니들 지금 정문 앞에서만 있었던 거야? 정문에서? 왜? 정문에서 인사하고 잡으려고? 이 개. 일단 학원 차부터 수배 때리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장경철 찾아 이 개새끼야. 영장이고 나발이고 일단 그 새끼 따고 보는 거야. 알았어? 지금부터 장경철이 그 새끼 잡아. 그 새끼 범인이야. 오과장 아파트 복도를 걸으면서 언성을 높인다. 현관 벨을 누르고 어디론가 전화한다. 나야. 나 지금 옷 갈아입고 들어왔는데 옷도 못 갈아입고 나갈 판이다. 다시 나가야 되니까 그 차 돌려서 지금 이리 좀 와. 문이 열리면 오반장의 여고생 딸이 쓱 나온다. 전화하다 말고 너 어디가? 친구네. 친구 누구? 아빠가 내 친구 다 알아? 갈아입으러 갖다 줘요?
들어와서 갈아입고 가. 아, 됐어. 나 그만 가야 돼. 옷이나 갖다 줘. 너한테 그런 거 아니야, 이 새끼야. 아이, 옷 갈아입는 게 얼마나 걸린다고. 너 친구네 왜 가? 야! 며칠 만에 들어와서 왜 나한테 큰 소린데? 이 새끼가, 너 안 돌아와? 아니, 저기 집에 가. 뭐? 너 왜 아직도 출발을 안 해? 어디야, 이 새끼야. 집으로 오라니까. 여기 내복도 챙겨 넣었어. 야, 기다려. 아빠 차 타고 가! 아우, 저놈의 집에. 수도권, 인근의 야산. 인적이 없는 야산 근처에 멈춰 서 있는 경찰의 학원버스가 보인다. 저수지 근처 갈대숲. 바람 한 점의 갈대숲을 가르면 경찰. 커다란 돌멩이 위에 앉아서 갈대잎 하나를 끊어 바람 방향에 맞춰 이리저리 흔들고 있다. 경찰 뒤를 돌아보면 손발이 묶인 채 재갈에 물려있는 아이. 깨어났는지 몸을 뒤척거리며 울먹거리기 시작한다. 그러다 경찰을 발견하고 공포에 질린 눈길로 경찰을 올려다보고 울고 있는 아이. 깼니? 지금 우는 거야? 피부가 하얗네. 괜찮아. 금방 끝낼 거야, 아저씨가. 야, 이 씨발. 야, 아저씨 더 이상 버스도 못 몰게 생겼다. 이래 아주 족같이 꼬인 것 같아. 근데 야, 이 씨발, 내가 너 좋아하면 안 되냐? 내가 너 좋아하면 안 되냐? 내가 너 좋아할 수도 있잖아. 이런 씨발, 이런 세상 개젖 같은 것들은 왜 나한테 지랄들이야? 그래. 흐느껴 오는 아이. 우악스러운 경찰의 손길이 아이의 팬티를 끌어내린다. 벗긴 팬티를 돌돌 말아서 냄새를 맡더니 주머니에 쑤셔 넣는다. 그러다 느낌이 이상해져서 벌떡 일어나 주위를 둘러본다. 보이는 건 바람에 조금씩 살랑거리는 갈대잎뿐. 안심을 하고 다시 아이에게 다가가 아이의 다리를 억지로 벌리고 한 손이 다리 사이로 파고드는 순간 등 뒤편에서 들려오는 장경철. 멀뚱한 눈길로 돌아보는 경찰. 갈대밭을 가르며 약간의 공터가 나온다. 대운이 서 있는 것이 보인다. 서로의 눈길이 부딪히는 두 사람. 경찰의 시선이 순간적으로 주변을 훑는다. 축축한 바람이 불어 갈대밭을 스쳐 지나갈 뿐 다른 기척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뭐야? 혼자야? 가만히 손을 뻗어 낫을 잡는 경찰. 천천히 몸을 일으킨다. 뭐야 너? 경찰이야? 맞나보네. 웬일이냐? 대한민국 경찰이 이렇게 빨리 찾아? 야, 이거 기가 막히네. 니들 볼 때는 내가 그렇게 쉬운 놈이냐? 아무런 감정도 실리지 않는 듯 무심해 보이는 대운의 표정. 아무래도 내 신상 파악이 제대로 안 된 모양인데 나 절대 쉬운 놈 아니다. 그와 함께 능숙한 동작으로 낯을 휘두르는 경찰. 그러나 대운 가볍게 피하고 경찰 연이어 낯을 휘둘러대지만 대운의 옷깃도 스치지 못한다. 당황한 기색이 스치는 경찰의 얼굴. 그러나 이내 웃음을 되찾고 낯을 왼손으로 옮겨들고 뒤춤에는 날이 시퍼렇게 선 회칼을 꺼내드는 경찰. 대운 뭔가가 움직이며 갈대를 스치는 소리에 돌아보면 아이가 필사적으로 도망치려고 바닥을 기어가고 있는 것이 보인다. 순간 틈을 노려 칼을 찔러오는 경찰. 대운 몸을 틀어 피하며 경찰의 뒤통수를 팔꿈치로 후려친다. 그대로 바닥에 꼬꾸라지는 경찰. 얼른 다시 일어서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자신이 대운의 적수가 아니라는 계산이 서 있다. 갑자기 아이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하는 경찰. 그러나 아이 근처도 가지 못한 채 대운의 발길질에 나가 떨어지는 경찰. 이 씨발! 화가 치민 경찰. 칼을 부여잡고 벌떡 일어나 대운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든다. 마구잡이로 칼을 휘둘러대는 경찰. 그러나 대운 여유롭게 칼날을 피하더니 발을 넘겨트리며 손쉽게 제압한다. 이내 경찰의 칼진 손목을 덥석 잡는다. 대운의 손길에 붙들어 있던 자신의 손목을 바라보는 경찰. 순간 우두둑 소리와 함께 손목이 그대로 꺾여버리고 너무도 엄청난 고통에 제대로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묘한 신음을 내뱉으며 손목을 부여진 채 바닥에 쓰러져 있다. 기억해. 다음은 다리 한쪽이야. 너덜거리는 손목을 부여잡고는 고통에 바닥을 기며 몸부림친다. 그러다 으악! 드디어 터져나오는 비명소리. 갈대밭에 새들이 놀라 부드덕 날아간다. 미친 듯이 몸부림을 치는 경찰의 머리채를 잡고는 저수지 쪽으로 질질 끌어가는 대운. 경찰이 앉아있는 커다란 돌멩이에다가 경찰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꽂는다. 경찰의 이마가 깨지고 반실신 상태의 경찰을 돌려놓는다.
경찰의 신음소리만 들리고 대훈, 경찰의 얼굴을 자세히 내려보다가 갑자기 분노가 치미는지 경찰의 머리를 향해 커다란 돌멩이를 들어 내려치려다가 어금니를 짙게 물며 가까스로 참는다. 잠시 냉정을 찾는 대훈. 캡슐을 꺼내 입안으로 넣고 물을 먹인다. 캡슐이 제대로 넘어갔는지 경찰의 입을 벌려 확인하고는 아무렇게나 한쪽으로 경찰을 밀어버리는 대훈. 경찰, 고통을 참지 못하고 그만 혼절해버린다. 대훈은 잠시 경찰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다가 주머니에서 돈봉투를 꺼내 손에 쥐어준다. 여자아이는 아직도 겁에 질려서인지 제갈과 끈을 풀어줘도 계속 울기만 한다. 걸을 수 있어? 대답 없이 울기만 하는 아이. 대훈, 할 수 없이 아이를 번쩍 하나 들고는 쓰러진 경찰의 얼굴을 지그시 지르밟고 간다. 멀어지는 대훈의 뒷모습, 뒤로 심한 바람이 불어와 갈대숲을 흔들어댄다. 저수지 근처 갈대숲. 죽은 듯 쓰러져 있던 경찰이 꿈틀거리며 깨어난다. 고통이 밀려오는 듯 괴이한 신음을 토하며 깨어나는 경찰. 그러다 쓰러지기 전에 상황이 떠오르는 듯 얼른 놀란 눈길로 사방을 둘러본다. 아무도 없는 저수지와 갈대숲, 짙은 어둠만이 깔려있다. 고통을 참으며 몸을 주스리는 경찰. 그런데 바닥을 보니 봉투 하나가 놓여있다. 봉투를 열어보면 빳빳한 만원권 지폐가 가득하다. 의아한 경찰.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본다. 뭐야? 이 새끼 완전 개사이코네 이거. 만원권 다발이 들어있는 봉투를 바라보며 이게 무슨 의미인지 머리를 굴려보고 있는 경찰. 야산. 손목을 부여잡은 채 학원 버스로 돌아오는 경찰. 차에 올라 운전석에 꽂혀있던 키를 물끄러미 본다. 그러다 이내 콘솔 박스를 열어 칼모한 뒷춤에 챙겨놓고는 미련 없이 차에서 내린다. 학원 버스를 놓아놓고는 어둠이 내린 산길을 걸어 내려가는 경찰. 차 안. 산길을 막 걸어 내려와 국도변을 걸어가는 경찰의 모습이 저 멀리 보인다. 무표정한 눈길로 앉아있는 대훈. 곁에 놓여있는 GPS 단말기 화면에 붉은 점 하나가 경찰의 움직임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국도변. 지친 모습으로 한참을 걷고 있는 경찰. 워낙 인적이 드문 국도변이라 지나가는 차량이 거의 없다. 어쩌다 한 대씩 지나가지만 히치하이킹을 시도하는 경찰을 못 본 척 지나가버리고 경찰의 입가가 분노로 실룩거린다. 그때 저 멀리서 웬 차량 한 대가 헤드라이트를 연신 깜빡이며 달려오는 것이 보인다. 경찰을 보면 경찰 앞에 천천히 들어와 멈춰서는 택시 한 대. 아이고 손님, 운 좋으시네. 여기서 택시를 다 잡고. 뒷좌석을 보니 한 남자가 이미 타고 있다. 아니 그 뒷손님도 어차피 나가는 방향이시니까 같이 타고 가세요. 괜찮으시죠? 아 그럼요. 타세요. 경찰을 향해 과장된 웃음을 지어 보이는 기사와 남자. 택시 안. 룸미러로 보이는 기사의 과장된 웃음. 아니 여기는 여간해가지고 차가 다니는 것도 보기 힘든 데거든요. 에? 나도 여긴 거의 안 다녀요. 에? 가끔 일 때문에 오긴 하는데 진짜 오늘 아저씨 운 참 좋네. 요즘에 이 근방에 이상한 일들이 하도 많이 일어나니까 밤엔 손님이 하나도 안 댕겨. 그런데 오늘 손님이 나는 둘씩이나. 아이고 참. 그러고 보니 나도 운이 좋은 거네. 안 그래요 아저씨? 기사. 연신 룸미러를 통해 경찰을 힐끔거리며 살핀다. 룸미러를 통해 뒷좌석의 남자와 눈짓을 주고받는 기사. 뒷좌석의 남자 품에서 조심스레 피 묻은 칼 꺼내고 있다. 경찰. 어이없다는 듯이 웃음이 터진다. 왜요 아저씨? 뭐 재밌는 일이라도 있어요? 아저씨 오늘 우리 운이 좋다 그랬죠? 내가 봤을 땐 아저씨 운이 없는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의아한 표정을 짓는 기사. 경찰. 악마 같은 웃음이 룸미러를 통해 보여진다. 화면에 붉은 점이 빠르게 달리다 천천히 멈춰서고 있다. 이에 이어폰을 꽂은 채 뭔가 듣고 있는 대훈. 멈춰선 택시의 문이 벌컥 열리고 시체 하나가 문 밖으로 비스비 나오다가 바닥에 툭 떨어진다. 그 위로 온몸에 피 범벅인 경찰이 내려선다. 피 묻은 칼을 바닥에 던져버리는 경찰.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기사와 뒷좌석 남자의 시체를 차례로 끌어낸다. 트렁크를 여는 경찰. 그러나 등록증에 있던 진짜 택시기사의 시체가 보인다. 기가 차다는 듯 낄낄거리며 웃는 경찰. 잠시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기사와 남자의 시체를 내려다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다. 주변 하천가. 낑낑거리며 남자의 시체를 질질 끌고 내려오는 경찰. 한쪽 수풀 속에 시체를 내팽개친다.
다음은 기사의 시체를 마지막으로 진짜 기사의 시체 같은 곳에 모아두는데 부러진 손목 통증이 심한 듯 잉상을 찡그리며 고함을 지르는 경찰. 화를 참을 수 없는지 죽은 시체들을 향해 끝없는 발길질을 해댄다. 트렁크에 실려있는 가방을 열어보니 죽은 진짜 기사의 것으로 보이는 조기 축구의 유니폼이 있다. 등짝에 커다란 십자가가 그려져 있고 신우회라고 쓰여 있다. 그러고 보니 차 안에도 십자가 문양과 모형들이 여러 개 있다. 유니폼으로 갈아입는 경찰. 가방을 버리고는 택시에 오른다. 천천히 출발하는 택시. 그 뒤로 차가운 하늘과 산 너머의 붉은 기운이 여명해 서서히 밝아온다. 잠시 뒤 천천히 다가와 멈춰서는 대훈의 차. 대훈, 하천 쪽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처참하게 뒤엉켜 있는 시체들. 이내 차를 출발시킨다. 읍내. 한적한 시골 읍내의 풍경. 천천히 택시를 몰며 읍내를 지나가는 경찰이 보인다. 읍내에 비해 한적한 거리의 풍경이 차창 밖으로 지나간다. 뭔가를 찾는 듯 앞을 살피며 차를 모는 경찰. 갑자기 차를 세우더니 후진을 하기 시작한다. 어떤 의원이 보인다. 낡고 허름한 상가 건물 앞에 세워져 있는 경찰의 택시.